1000마리 악어 대소동. 티나는 에즈라 삼촌에게 커다란 알을 선물 받았어요. 티나는 알을 폭신한 담요로 감싸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두었지요. 그날 밤 알 속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티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알을 지켜봤죠. 얼마 뒤 알에 빠직 금이 가더니 작은 주둥이가 밖으로 빼꼼 나왔어요. 그러고는 반짝이는 눈동자가 티나를 바라봤어요. 티나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아기 악어였어요. 티나는 아기 악어를 알베르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티나는 알베르토가 좋았고 알베르토도 티나를 좋아했어요. 알베르토는 쑥쑥 자라서 금세 몸집이 아주 커졌어요. 티나는 알베르토를 욕조에서 지내게 했죠. 알베르토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탱고 음악을 가장 좋아했죠. 티나와 알베르토는 음악에 맞춰 몇 시간이고 즐겁게 탱고를 추었어요. 비록 동작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티나와 알베르토가 욕실에서 탱고를 출 때였어요. 알베르토가 비누를 밟고 쭉 미끄러졌어요. 알베르토는 변기 속으로 고꾸라졌어요. 티나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변기물을 내리는 손잡이에 매달렸죠. 그러자 알베르토가 변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알베르토는 아래로 미끄러져 도시 밑의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알베르토는 엄청난 모험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알베르토는 하수관을 따라 미끄럼도 타고 생쥐들과 물놀이도 하고 멋진 고개도 부리고 다이빙도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 피곤해진 알베르토는 티나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알베르토는 욕실이 나올 때까지 하수관을 따라 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알베르토가 도착한 곳은 티나네 욕실이 아니었어요. 낯선 할머니가 알베르토를 보고는 야! 마구 소리를 지르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집 욕실에 악어가 나타났어요. 알베르토는 다시 하수관을 따라 다른 욕실로 기어 올라갔는데 할머니네 옆집이었죠. 이번에는 배관공이 알베르토를 발견하고는 우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몸은 초록색이고 뾰족한 이빨이 25개나 있어요. 알베르토는 수많은 욕실에 들어갔지만 티나네 욕실을 찾지는 못했어요. 알베르토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네 집 욕실에 악어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악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300마리 악어가 욕실에 나타났다고? 아니야. 50마리야. 아니야, 100마리야. 그 얘기 들었어? 600마리래. 욕실에 나타난 악어에 대한 소문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신문에는 곧 이런 기사가 실렸죠. 욕실에 나타난 1000마리 악어. 모든 욕실이 위험하다. 시장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대통령은 군대에, 군대는 다시 전문 악어 사냥꾼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악어 사냥꾼들은 1000마리의 악어를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한 뒤 깊고 어두운 하수관 속으로 들어갔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악어 사냥꾼들을 지켜봤어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악어 사냥꾼들의 활동이 매일 뉴스로 전해졌죠. 티나와 아빠는 뉴스를 보고 알베르토가 걱정되었어요. 티나는 욕실로 달려가 변기에 대고 큰 소리로 알베르토를 불렀어요. 알베르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때 아빠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하수관에 있던 알베르토는 누군가가 첨벙거리며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곧 무시무시한 그림자도 보았죠. 그건 1000마리의 악어를 잡으러 오는 악어 사냥꾼들이었어요. 알베르토는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수관 안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바로 탱고 음악이었어요. 알베르토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었죠. 알베르토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알베르토는 음악 소리를 따라 있는 힘껏 헤엄쳤어요.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갔어요. 알베르토가 변기에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 앞에 티나가 서 있었어요. 알베르토는 티나를 꼭 안았어요. 티나도 알베르토를 꽉 껴안았어요. 악어 사냥꾼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1000마리 악어에 대해 모두 잊어버렸지요. 티나는 알베르토를 동물 보호소에 데려갔어요. 알베르토는 그곳에서 다른 악어들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티나는 주말마다 알베르토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티나와 알베르토는 함께 신나게 탱고를 추었죠. 도토리산의 새 친구. 도토리산에 봄이 왔어요. 토야는 마음이 설레요. 반다리도 금방 오겠지? 낯선 멧돼지 한 마리가 토야를 흘끔거리며 쳐다봐요. 토야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비켜! 앵초싹을 밟았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앵초꽃이 안 피려면 어쩌려고? 미안해. 난 그냥. 멧돼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토야가 기다리던 반다리가 왔어요. 그런데 반다리가 멧돼지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 누가 새로 이사 왔다더니 너였구나? 내 이름은 킁킁이. 벼락산에서 왔어. 반다리는 킁킁이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 친구하자. 토야는 얼른 반다리를 불렀어요. 반달아, 너랑 진달래 화전 만들려고 겨우내 기다렸어. 우와, 멋진걸? 우리 다 같이 진달래 동산으로 가자. 셋은 찹쌀가루 반죽을 동글 납작하게 빚고 진달래 꽃잎을 살짝 얹어서 기름에 노릇노릇 빚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킁킁이가 콧김을 푹푹 내뿜었어요.
이건 반달이 주려고 만든 거야. 너무 맛있어. 토야는 킁킁이가 못마땅했어요. 한꺼번에 2개나 먹잖아. 덩치만 크면 다야? 다음날 토야는 반달이랑 킁킁이가 함께 오는 걸 보았어요. 뭐야, 어깨동무를 했잖아. 나만 빼고. 어디 갔다 와? 토야가 묻자 킁킁이는 반달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통, 비밀이야. 반달이랑 킁킁이는 우다다다 달리고 온 산이 떠나가라 노래를 불렀어요. 오, 신난다. 재밌다. 덩치가 큰 둘은 서로 잘 어울렸어요. 토야는 속상했어요. 자기들끼리 비밀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신나고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떼구르르. 깜짝이야. 킁킁이가 굴러오다 토야와 부딪힐 뻔했어요. 킁킁이는 쩔쩔매고 반다리는 나를 편들어주겠지? 하지만 반다리가 본체 만체했어요. 토야는 속상해서 엉엉 울며 말했어요. 킁킁이는 친구 도둑이야. 그날 저녁 킁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토야는 왜 날 싫어할까? 반다리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토야는 좋은 친구지만 가끔 나도 참기 힘들 때가 있어. 토야는 반다리네 문틈으로 쪽지를 넣었어요. 내일 집에 와서 딸기잼을 같이 먹자고요. 킁킁이를 챙겨주려는 네 마음 알지만 서운한 걸 어떡해. 자, 여기 쪽지. 내일 보렴. 다음날 토야네 집에 반다리가 왔어요. 쿵쿵이는 안 불렀니? 토야가 소곤거렸어요. 킁킁이가 나무 둥치를 마구 벗겨놓았어. 힘 자랑하려고. 그건 내가 그런 건데. 등이 가려워서 말이야. 토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킁킁이가 왔어요.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얼른 거기 가자. 거기라니? 통? 응, 토통. 신난다. 토통 가자, 토통. 토야는 자기 혼자만 모르는 게 정말 싫었어요. 반다리가 토야 손을 끌고 앞장섰어요. 어깨 동무 새 동무 돌바퀴를 지나요. 어깨 동무 새 동무 벼랑기도 지나요. 둘은 신나게 노래했지만 토야는 울적했어요. 이리로 가면 계곡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걱정 마, 걱정 마. 친구가 있잖아. 짜잔! 토야를 위한 통나무 다리. 토통은 토야를 위한 깜짝 선물의 암호였어요. 내 친구 토야가 제일 좋아하는 앵초밭으로 가는 길. 비밀을 알게 된 토야는 정말 기뻤어요. 봄볕이 새 친구를 따스하게 감쌌어요. 고마워, 얘들아. 마음을 읽는 모자. 민호는 유치원이 좋아요. 날마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선생님이 모자를 들고 오셨어요. 꼭 마법사 모자 같아요. 선생님, 무슨 모자예요? 이건 마음을 읽는 모자예요. 모자를 쓰면 내 마음을 말해주지요. 우와, 재밌겠다.
민호와 친구들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마음 모자를 쓰고 말했어요. 어제 우리 집 꼬미가 새끼를 4마리나 낳았어요. 선생님 말이 끝나자 마음 모자가 꿈틀꿈틀 하더니 대견해요 라고 말해요. 맞아요. 새끼들에게 젖 물리는 모습을 보니 대견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은 누가 써볼까요? 저요. 하은이가 맨 먼저 손을 들었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인형을 주셨어요. 분홍색 토끼인데 정말 귀여워요. 마음 모자가 기뻐요 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았어? 기뻐서 방방 뛰었는데. 다음은 민준이에요. 나는 어제 혼자 잤어요. 안 무서웠어? 친구들이 물었어요. 잠들 땐 조금 무서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땐 하나도 안 무서웠어. 마음 모자가 뿌듯해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은 민준이에게 박수를 쳐주었지요. 마음 모자는 친구들 마음을 척척 읽었어요. 민규는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받은 형이 정말 부러웠대요. 부러워요. 준서는 버스에 공룡 카드를 몽땅 두고 내렸대요. 아끼던 걸 잃어버려서 진짜 속상했대요. 속상해요. 서윤이는 바지에 오줌 싼 걸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해서 너무 창피했대요. 창피해요. 윤지는 수족관에 가기로 했대요. 열대어를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된대요. 기대돼요. 드디어 민호 차례예요. 이모가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나도 이모한테 축하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마음이... 민호는 말을 멈추었어요. 마음 모자가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해요. 마음 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마음 모자야, 민호 마음을 말해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마음 모자에 물음표가 둥실 떴어요. 민호 마음이 알쏭달쏭해서 마음 모자가 못 읽나 봐요. 민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까요?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라면 신날 것 같아. 결혼식에 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 민규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아이스크림도 있고 초콜릿 분수도 있을걸. 이번에는 윤지가 말했어요. 나는 설렐 것 같아. 예쁜 드레스를 입은 이모를 보면 공주님을 만난 것처럼 두근거릴 거야. 서윤이도 말했어요. 나는 고모 결혼식 때 엄청 떨렸어. 꽃바구니 들고 꽃잎을 뿌리는데 다들 나만 쳐다봤어. 선생님과 친구들은 마음 모자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여전히 물음표예요. 민호는 이모랑 같이 살지?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이모는 매일 저랑 놀아줘요. 유치원에도 데리러 오고 초코 쿠키도 구워줘요. 이모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대요. 민호 얼굴에 웃음이 번져요. 그런데 말이야.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모두 수지를 쳐다보았죠. 나는 슬플 것 같아. 이모가 결혼하면 매일 못 보잖아. 나도 삼촌이 결혼할 때 슬펐어. 수지의 눈가가 빨개졌어요. 맞아. 이모가 이사 가면 어떡해. 유치원에 데리러 오지도 않고. 맛있는 초코 쿠키도 못 먹어. 아기 태어나면 민호보다 더 좋아할걸? 친구들 말에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두 눈에 눈물이 차올라요. 으아! 이모랑 헤어지기 싫어. 이모가 결혼하는 거 싫어. 이모가 집에 없으면 싫고. 어제는 억지로 축하한다고 말했어. 민호가 눈물을 쏟았어요. 물음표가 사라지고 마음 모자가 슬퍼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도 하나둘 따라 울었어요. 민호야, 울지 마. 이모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해. 선생님이 민호를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민호야,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꺼내놓으렴.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마음 모자도 둥실둥실 친구들 위로 날아올랐답니다. 이모 결혼식 날 결혼 반지가 담긴 바구니를 이모에게 전해주었어. 내 마음이 어땠냐고?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신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 마음은 한 가지가 아니어서 천천히 들여다봐야 하나 봐. 마음 모자야, 도와줄 거지? 영웅도 잠을 자야 해.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웅 바쁘다맨이 나타났어요. 우와, 바쁘다맨이다. 바쁘다맨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고 돌아왔다.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었다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바쁘다맨을 반겼어요. 안녕 친구들, 기다려줘서 고마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쁘다맨을 찾아줘. 어디선가 나를 또 부르네. 나중에 보자. 바쁘다맨은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려는 배를 순식간에 들어올려 사람들을 구해냈죠. 여기저기서 바쁘다맨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모두 바쁘다맨을 칭찬하느라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더벅머리 남자가 마을을 휘젓고 다녔어요. 꽝! 더벅머리 남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미안합니다. 더벅머리 남자는 전봇대에 사과했어요. 그러고는 풍선 인형을 향해 넙죽 인사를 했죠. 게다가 더벅머리 남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성큼성큼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맙소사, 저 더벅머리가 바쁘다맨이었어? 아니야, 바쁘다맨일 리가 없어.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쩐지 영웅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 바쁘다맨을 칭찬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변했어요. 그때 5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설록과 와순이 만든 척척 탐정단이었지요. 바쁘다맨은 사라지지 않아. 우리의 영웅이니까. 그리고 영웅도 실수를 할 수 있어. 바쁘다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밝혀내자.
척척 탐정단은 매일매일 서로 돌아가면서 바쁘다맨을 관찰했어요. 바쁘다맨은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지냈어요. 척척 탐정단은 바쁘다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고야 말았어요. 바쁘다맨, 잠깐만요. 바쁘다맨은 와순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여기저기 나를 찾는 곳에 빨리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해. 지금은 운동해야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바쁘다맨은 와순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121, 122, 123. 척척 탐정단은 나가려는 바쁘다맨을 말렸어요. 바쁘다맨, 당신은 오랫동안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이제 잠을 자야 해요. 안 돼.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단 말이야.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머리가 멍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까요. 맞아요. 잠을 자지 않으면 어지럽고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다쳐요. 또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건이랑 사람이랑 헷갈리고요. 척척 탐정단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 네, 그러니까 잠을 자야 해요. 바쁘다맨은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어요. 얘들아, 오랜만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 어떻게 자는지 잊어버렸나 봐.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와순이 따뜻한 우유를 가져오고 설록은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고는 바쁘다맨의 등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었죠. 어느새 바쁘다맨은 아기처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잠에서 깬 바쁘다맨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잘 자고 일어났더니 힘이 막 솟아나네. 우와, 머리도 멍하지 않고 상쾌하잖아. 바쁘다맨은 흥얼거리며 거리로 나왔어요. 누군가 위험에 빠졌다. 바쁘다맨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재빠르게 날아갔어요. 며칠 전 엉뚱한 행동을 했던 더벅머리 바쁘다맨은 다시 영웅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음 날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바쁘다맨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우리의 영웅 바쁘다맨이 돌아왔어. 바쁘다맨, 화재로 빌딩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하다. 뉴스에서 바쁘다맨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지요. 사실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건 척척 탐정단 덕분이에요. 척척 탐정단이 나에게 알려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잠을 잘 자는 거랍니다. 척척 탐정단 정말 고마워요. 나처럼 영웅이 되려면 매일매일 잠을 잘 자야 해요. 그러고는 엄지를 척 들었답니다.